목동성당 최희경 안드라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12월까지 그 KBS 영상제작부 드라마 촬영 감독으로서 34년 동안 활동했고요. 끝나자마자 또 작은 소명을 또 주신 주님께서 평화방송 보도부 거기서 영상 콘텐츠 관련된 개건 PD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취재차 이제 손 회장님하고 이제 취재를 했는데 저를 좀 불러주심에 감사해 이렇게 소명을 맡게 됐습니다. 중책인 것 같은데 아마 저의 현장 경험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시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저보다 또 훌륭하신 그 선배님이라든가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도 이제 평화방송에 와서 일을 해보고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평협의 사정, 그다음에 서울교구의 사정을 보니까 상당히 쉽지만은 않더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해 주셨고 지금 소통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의 그 신앙적인 거는 이제 이사만 드리고 활동하는 정도였지만은 실질적인 깊이는 지금 더 많이 배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평협 회원님들과 같이 미력 하나만 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저희 회사 KBS 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대 미디어 시장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관계입니다. 거의 지금 어떤 회사는 이제 도산한 위기가장도 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사정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평화 방송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작은 소명, 미디어를 통한 선교라는 작은 소명이 많은 신자분들한테 위로와 희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방송이라는 그 종교 방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평협과 여러 신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취재를 나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많은 신자분들이 단적으로 평화방송 좀 재밌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세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겠지만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추후 이제 방송에 관련된 발전 의견을 듣는 시간도 있겠지만은 가장 한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만약에 우리가 평협에서 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유튜브 하나 미디어 플랫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카톨릭 굿뉴스가 좋은 플랫폼이라면 그걸 활용해도 돼요. 단지 지금의 거대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궁극적 만약에 평협에서 아니면 저희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좋은 플랫폼을 카톨릭 굿뉴스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비대면 때문에 성당에 못 가시고 저도 많이 가고는 싶은데 되게 어떨 때는 제가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정리도 좀 떨어져서 앉아져 있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만 미사 안 드려도 고해성사 드려야지 오늘 또 뭐가 안 되나 내가 미사를 빠졌구나라는 그런 죄의식에 쌓여 있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앞으로 비대면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의료 발전에 의해서 아마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희망을 걸고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시피 우리의 유튜브 특성, 저도 이제 현역에 있을 때 거대 미디어의 방송 문법으로서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절대 유튜브의 플랫폼에는 기존의 방송 문법 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유튜브를 하고 있었어요. 몇 개 한번. 왜냐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겸임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제작도 안 해보고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을 제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행 유튜브를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제가 필요한 유튜브 제작을 해본 결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속성과 이것을 지속함으로써의 구독자에 대한 충성도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 제작, 제 거 말고요. 저랑 같이 하는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한 예를 들어서 10,000명 정도 되면은 한
10만 원? 만 명에 10만이면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와 그 시청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이제 가격이 하고, 뭐 MBC 그 광고 수익보다 더 받는다는 보람TV, 그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아, 유튜브를 하면은 돈을 벌겠지? 아닙니다. 절대 돈 못 법니다. 다시 한번 그 유튜브에 대한 그 특성을 좀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유튜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방향에 대해서만 설정드렸고, 이제 발전 방향은 다음 페이지에 있지만은 앞으로 추후 논의해야 될 게 발전 방향이에요. 누구나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편협 그 선배님들이나 하다못해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 힘 아니면 우리 평역 회원진들만 가지고 사도들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의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협업과 각자 잘하시는 분야, 그다음에 더 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것인가입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컨텐츠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발전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예시되셨지만은 상당히 진보적인 예시가 저는 언젠가는 그게 아마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는 그 대면을 통해서 신부님과 우리 신한 그 위원들과 내조 단원들과 손에 손잡고 주회를 통해서 간주하면서, 아니면 우리 자매님들이 찬단하시면서 했던 그 모임이 아마 그게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세대들 아까 비교해 줬을 때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는 과학이거든요. 그럼 과학을 그럼 유튜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 경험이 일천해요. 제가 작년 12월에 정년퇴직을 했지만 저희는 안식년을 통해서 한 15개월 동안의 유튜브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제작도 해보고. 저도 방송 문법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방송 영상 문법으로 제작했을 때 다 실패했어요. 실패라는 건 투자 대비 거의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우리 얘기했지만 제작 기획회의를 통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거의 99%에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앞으로 리드해 줄 수 있는 위원장님과 여러 지혜를 모아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우리는 가톨릭 정신에 위배를 해서는 안 되죠. 가장 정체성을 맞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저는 34년 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근무를 했냐면, 대중이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중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해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게 매스미디어의 기준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그분들이 보는 시청자들이 즐겁게 보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34년 동안 시청률과 재미있네 없네 그 자리에서 피드백이 돼요. 그럼 재미없으면은 실패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정체성 있는 컨텐츠 제작, 가톨릭 정신과 이율배반적일 수가 있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직자분들에 대한 교리 공부라든가 신앙 공부를 어떻게 재밌게 할 것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평화방송에서의 컨텐츠는 진짜 훌륭해요. 진짜 훌륭하신 신부님, 진짜 작게 전문가 계신 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컨텐츠를 제공하는데도 왜 많은 분들이 안 볼까? 우리 매년 저희들이라든가 진짜 신앙 열심히 하시는 신자분들은 진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계세요. 근데 일부의 축복을 아까 말한 대로 다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로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러면 아까 세 번째 방향에서 세대별 장르 개발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컨텐츠는요, 우리 장년층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감도 동의하시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차세대, 청년, 장년을 빼고 청소년, 특히 많이 평화방송 취재를 하면서 젊으신 학부모님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유아 콘텐츠가 왜 없죠?
있긴 있어요. 근데 평화방송에서는 아직 제작 여건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고 아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도 지금 과연 평업에 있는 연령대분만을 가지고 유튜브를 제작할 것이 쉬워요. 기존의 그 평화방송 스타일이라든가 교리를 가르치고 하면은 이 방법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소장의 컨텐츠를 제가 나중에 재생산할 거거든요. 그 컨텐츠만 해도 진짜 훌륭한 컨텐츠예요. 과연 이게 청년과 청소년들이 과연 접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제가 그 평화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 한 면을 예시 들겠습니다. 수녀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인터넷, 모바일로 주일학교를 개설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계십니다. 서울 교구가 아닌 그 지방 교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 계신 실무자들, 우리 성직자분들, 신부님들께서 고민해 주시면서 이건 평신도들이 많이 막 외쳐서 낼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주교회의, 제일 중요한 주교회의에서 폭넓게 이것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떤 형제님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은 영상도 잘 제작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신부님, 우리 신부님 인터뷰해서 우리 동영상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신부님은 반색을 하셨대요. 저도 그 평화방송이 듣고 왜 반색을 했냐면 본인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계신 거예요. 그 한 예를 들어서 뭘로 표현해 드리냐면요. 평화방송에서도 그 기자분들과 취재를 많이 하는데 좀 말씀 잘하시고 좀 해줄 수 있는 신부님을 섭외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해서 찍힐 일이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들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성직자분들께서도 뭘로 결정해 줄 수 있는 성직자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셔야지만 이거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 평협에서의 정당한, 합당한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제시해 드려야 됩니다. 설득을 해 드려서 유튜브가 과연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그 현장에서의 매스미디어만 했기 때문에 아직 유튜브에 대한 특성도 뭐 아직 파악이 덜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짧은 경험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젊은 분들한테 우리 평협에 와서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대안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같이 은퇴자 내지는 지금 교구별로 이제 가톨릭 사진작가 협회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서울이 있고 각 교구별로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훌륭한 그 영상 제작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콘텐츠 제작,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왜냐면 제가 혼자 이렇게 막 떠들고 뭐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제가 봤을 때 되게 미약할 수도 있어요. 미약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결과는 장대할 것이다라는 좀 느낌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1차적으로 지금 영상을 좋아하시고 영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먼저 협업을 통해서 제가 나머지 약간 기초적인 거는 왜냐하면 영상을 다 찍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스토리텔링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영상 제작 언더자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초적인 거 해주시고 해서 그런 그 컨텐츠를 좀 모아보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평화방송의 이제 개건 PD로 있지만은 거기서도 시청자분들의 그 컨텐츠를 이제 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평협 우리가 한국에 대표하시는 단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설립이 되거나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이 컨텐츠를 평화방송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방송 컨텐츠를 모아서 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있어서 그게 성장했던 거고요. 우리의 컨텐츠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가지만은 가장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평화방송과의 협업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만들어진 컨텐츠를 평화방송의 편성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편성권 없이 컨텐츠만 모아서는 이 평화방송에서 방송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제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평화방송의 개국 프로듀서로 나가면서 일단은 그 임원진들 내지는 그 담당 협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런 평업에서 어떻게 처음에는 미약하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해보자 해서 그 평화방송과 유튜브를 동시에 한번 콘텐츠를 제작해볼 수 보는 것도 하나의 그 제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기획회의,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기획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봉사가 필요한데 아마 이 시작하다 보면 저 때문에 평업에서 거금을 투자해 주셨어요. 한번 총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컴퓨터 다른 것보다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거든요. 속도 때문에 많이 지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떠나더라도 후임자가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계속 컨텐츠가 생산이 되고 인프라 개발이 되고 만약에 이게 좀 더 이제 아까 시작은 이제 미약했지만 거대해진다면은 평범에 아까 말한 미디어팀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간략하게 유튜브 발전에 대한 방향을 한번 제가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